내가 했던 일들, 내가 했던 일들은 가장 꿈이 많았던 꿈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이죠. 30대에서 40대 내가 회사와 공방을 경영을 했는데, 그때도 돈을 쫓기보다는 내가 의상 공부를 했지만 신발하고 가방에 미쳐 있었어요. 가방과 신발을 든 예쁜 여자들을 보면 쫓아다니고 쳐다보고 따라가고 미쳐 있었죠. 그야말로 30대 40대는 열정이 많았죠. 그래서 공방을 할 때 내 닉네임을 미우라고 했어요. 미우는 뭐 아름다운 우리들이 아니라 미친 우리들, 뭐든지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가방과 신발을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마크 제이콥스처럼 되는 그런 게 꿈이었죠. 공장을, 네이버 인터내셔널이라는 공장을 하기 전에 에이전트를 했었고, 에이전트를 하다가 혼자서 에이전트를 할 때는 수입이 괜찮았어요. 그 커미션만 받아먹고 그냥 뭐 공장 관리나 했었고, 그렇지만 그 공장을 하는 사람들을,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삥 뜯는 기분? 삥 뜯는 기분이라서 최대한 적은 수수료를 받았고,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, 보면은 어쩌다 이제 공장을 하게 되었는데, 공장을 하게 된 건 남에게 외주를 주다가 혼자 에이전트 하면서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남동생 둘을, 그때 쉬고 있는 남동생 둘을 영입해서 중국 공장 관리자로 하다가 공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정이 생겨서 공장을 하게 됐죠.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. 하다가 뭐 한 1년만 해보다가 그냥 공장을 때려치자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중국에 있는 공장 직원들이 한 500명 됐고, 일본에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디자인을 해서 한 것도 있지만, 거의 일본에서 디자인이 와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샘플 작업을 해서 보내고 오다를 받으면 그 오다를 이제 중국의 공장에서 하는 방식이었죠. 근데 공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게 탈출하고 싶더라고요. 탈출하고 싶은데,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고,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많아졌죠. 공장 하면서. 에이전트 할 때야 혼자서 뭐 살랑살랑 다니면서 통역이나 해주고, 주문 받은 거 오다를 주고 커미션 받고. 그때는 나에게 딸린 직원들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공장을 하게 되니까 책임감이 막대해지더라고요. 내가 원래 이렇게 얽매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,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고요. 상황이 생겨서 이제 공장을 하게 되었는데,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. 바이어와 중국 공장과 그 사이에서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또 동생 둘을 또 끌어들였고 하기 때문에 공장을 뭐 어떻게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, 어떻게 하다 뭐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, 내 몸이
말이 아니더라고요.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야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그 스트레스죠. 경영자로서의 고통.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내 회사가 뭐 흉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탈출구로다가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뭘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생각을 많이 하는 햄릿은 아니고 나는 돈키호테식이죠. 어디에서 내가 보고 듣고 뭐 이렇게 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어떤 상황이 되면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한겨에서 내 삶의 그 지혜라고 그러나? 거기서 얻었기 때문에 뭐든지 실천을 하죠.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공장을 하고 한국에는 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은행이 주 5일 근무하기 전부터 내가 이제 일을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주 5일 근무를 했어요.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었어요. 그 대신 이제 평일날 뭐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합의를 됐기 때문에 토요일, 일요일은 그 사무실이 빈 상태죠. 뭐 샘플실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샘플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중국 공장을 내가 가봐야 되는데 동생들한테 맡기고 중국은 또 체질적으로 내가 한 번 그 공장 오픈할 때 갔는데 3일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그 동생들이 한 번 와달라고 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미래 직업으로 이제 중국 이 공장을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제 그 실험적으로 나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 어떤 디자이너, 가방 디자이너나 신발 디자이너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바로 알릴 수는 없고 뭐 디자인 감각이 특별한 건 없어. 의상 공부를 했지만 뭐 그렇게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공방을 하게 됐어요. 이제 이태리나 일본 같은 데서는 공방이 많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그런 걸 하다가 더 크게 하면 이제 뭐 전문 학교를 세우자. 패션 쪽으로는 많았는데 이 패션 잡화지로 들어가는 신발이나 가방 쪽은 그렇게 전문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한 게 미우 공방이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제작하는 거는 이제 동생 샘플하던 동생을 시키고 이제 그 디자인 선생 따로 두고 나는 그냥 회사 일하면서 관리하는 적이었죠. 그래서 관리하면서도 내가 이제 만들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샘플 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해갖고 이제 공방을 시작하게 됐죠.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공방을 키워나가다가 이제 공장을 그만두면 이제 이쪽으로 하려고.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국 공장에 이제 중국의 현실, 그 뭐 사대보험이 없던 사대보험이 생기고 그야말로 우리가 90년대 시작했을 때 처음 공장을 시작했을 때는 그 일하는 아줌마 월급이 밥하는 아줌마죠. 3만 원이었던 게 올라서 30만 원으로 오를 정도로 비싸지고 4대 보험, 퇴직금까지 다 생긴 상황이라서 뭐 우리는 이제 공장을 하면서 그 계산을 달러로 계산했는데 그 바이어한테 그 금액을 더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죠. 어렵게 되는 거죠. 중국의 현실이 중국에서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공장들도 많았고 한동안 막 도망 나오다시피 공장들이 야반도주한 거는 그런 상황이에요. 중국의 환경 변화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장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의 목표가 있었죠. 몇 년 버티다가 이제 안정되면 공방이 안정되고 하면 전문학교를 세우자 해서 이제 장문학교 장소까지 다 마련을 사실은 했었어요. 그렇게 여기서 이제 했었는데 갑자기 중국 공장 책임자로 있는 동생이 휴가 때 들어왔다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중국 공장의 그 상황을 어떻게 알지 몰라서 이제 그 회사를 법인으로 돼 있었는데
그냥 파산을 한 거죠. 그래서 내가 딱 그때가 2009년 2008년도였네. 8년도에서 이제 공장을 그만두고 다 파산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제 공장을 그만두게 된 거죠. 본의 아니게.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이제 공장을 안 하다 보니 공방도 다 그냥 그만두게 되고, 이게 나의 첫 직업이죠. 오랜 동안 했던 나의 직업이었죠. 동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장은 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냥 믿고 맡겼기 때문에.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동생이 안 들어가고 뭐 이제 그 상황이 계속 그 전에도 나 들어와라 했는데 내가 안 갔어요.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동생이 들어와서 안 나가길래 동생을 좀 많이 원망했어요. 그때는 내가 이런 명상이나 체면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그 앞으로 누구에게 지지지 않으려고 앞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지. 그냥 그야말로 열정이 가득하고 남에게 보이는 걸 좋아하고 뭐 굉장히 좀 성격이 못됐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제가 한번 중국에를 한번 가봤어요. 중국에를 가서 참 배짱이 있었던 것 같아. 중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전에 이제 한 3개월쯤 회사 하면서 중국어 교육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. 근데 가서 다시 내가 한번 사무실을 또 찾아서 동생도 진짜 힘들었겠구나. 이제 동생을 이해하게 됐고 그 공장도 공장에서 내가 혼자 그 공장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내 마음도 정리를 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.